안녕하십니까, 이상엽입니다. 쉽고 간결한 영문법 제6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부제를 바꿔 달아 보았습니다. 단문, 중문, 복문으로 영어 정복하기. 우리 이 수업의 목적이 여러분 영어의 문장을 단문, 중문, 복문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리하자는 취지였죠. 단문의 성격이 뭐고 단문과 단문이 모여서 어떻게 중문이 되고 또 중문은 또 어떻게 복문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또 복문은 단문으로 어떻게 또 압축되는지, 이러한 차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주차 때 관계 대명사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봤죠. 그랬죠? 여러분, 형용사절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복문은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종속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그리고 그 형용사절에는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이 있다. 여기 여러분 이제 관계 부사절 나오네요.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 대명사절의 맨 마지막에 했던 것, 개수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수적 용법이냐 한정적 용법이냐의 차이는 이와 같이 컴마의 유무에 따라 다른 거죠. 컴마가 있으면 이 이하의 관계대명사절은 개수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컴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개수적 용법의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절의 정보는 뭐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정보다. 하지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정보라 그랬죠. 즉,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여러 의사가 있겠죠. 근데 어떤 의사? 우리 형님을 돌봐주셨던 바로 그 의사. 그 의사를 면담하러 갔다 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개수적 용법, 이 컴마가 있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 닥터는 그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일 때는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that은 여러분 사람, 상을 다 쓰인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컴마가 있을 때 이 that은 쓰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that은 개수적 용법으로 쓰지 못한다. 여러분,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없다 라고 하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I went to see the doctor, that had helped my brother 라는 문장은 무법적으로 틀린다고 하는 것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초점 관계 부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절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절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관계부사절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의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었냐? 그랬었죠. 있어야 할 있어야 할 동사에 주어가 없거나, 있어야 할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거나, 있어야 할 전치사의 목적이 없었죠. 어디로 갔느냐? 선행사로 나갔었죠. 하지만 이 관계부사절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is is a day. 오늘이 그날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 때일 때는 여러분 when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보세요. He
그 다음에 started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started의 목적, studying English 목적어 다 나왔습니다. 문장 완전해요. 이거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오늘이 그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날이다. 그랬죠? 이번에는 this is the place, 장소일 때는 where를 쓰는 겁니다. 역시 뒷문장 완전합니다. He started studying English. 바로 여기가 그 사람의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장소이다. 이번에는 this is the reason,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why를 쓰는 겁니다. 역시 뒷문장 완전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화를 내었던 이유이다. 이것이. 오케이. 그 다음에는 관계부사의 네 번째. 이번엔 방법입니다. This is the way. 여러분 연결어 접속사 how를 씁니다. 뒷문장 완전합니다. 보세요. he, method라는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English 목적어 나왔죠. 수식어 나왔죠. 완전하죠? 그 사람이 단시일 내에 영어를 정복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랬죠? 네, 이렇게 관계 부사절은 4개가 있습니다. 때, 장소, 이유, 방법.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 when이라든가 where, why, how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오케이. 관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이것이 명사절로 쓰일 때 우리 간접 의문문 배웠었죠. 이때는 해석이 나왔어요.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에서, why는 왜, how는 어떻게.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절로 쓰였습니다. 즉 선행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때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뭐 한 하면은 되는 겁니다. 뭐뭐 한. 오케이. 그죠? 다시 한번. 오늘이 바로 그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날이다. 그랬죠? 여러분 요거 장소일 때 place where, 그 다음에 여러분 이유일 때 reason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일 때 way를 꾸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뭐 한 하면 된다고 하는 것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관계대명사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변형되는 모습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ch money 주어져 is 본동사입니다. 많은 돈이 주머니에 있다. 이건 여러분 하나의 문장이에요. 단문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여러분 변형이 됩니다. 이럴 때 변형될 때 관계대명사가 동원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제 압축이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much money which is in the pocket. 여러분 요거 money를 꾸미게 되겠죠. 뭐뭐한 주머니 속에 있는 많은 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관계대명사 우리 주격과 비동사는 생략이 된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much money in the pocket이 남는 거죠. 주머니에 있는 많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또 뭐야? 문장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much money in the pocket을 우리 다른 문장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 is walking along the street. 어떤 그 사람이 여러분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he has 그 사람은 much money in the pocket. 방금 전에 나온 거죠. 많은 돈을 주머니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돈을 갖고 걸어가는 거죠. 좀 위험하겠네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단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중문으로 엮고 보겠습니다. 그랬죠? The man is working along the streets, end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머니 속에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이건 중문으로 표현한 거죠. 이번에는 복문으로 표현해 보죠. 이 접속사 and하고 여러분 he 대명사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 who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 Who has much money in the pocket. 여러분 이거 있어야 할 주어의 동사의 주어가 여러분 더맨으로 나간 거죠. 주머니 속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is walking along the street.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이건 복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역시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who has를 우리가 여러분 hav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having,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랬죠? having. 그런데 이 having은요, 다시 전치사 with로 바꿀 수 있습니다. with. 그래서 이 with 얘가 꾸며서 the man with much money in the pocket. 역시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머니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with much money in the pockets를 이렇게 여러분 형용사로 쓰지 않고 문장 뒤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의미는 다 같습니다. The man is walking along the streets with much money in the pocket. 주머니에 많은 돈을 갖고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부대 상황 혹은 동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랬죠? 이것은 이 부사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사절. 우리 부사절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유절, 양보절, 조건절, 때이절이 있는 거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유절이 아니죠. 주머니 속에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걸어간다. 아닙니다. 양보절도 아니죠. 주머니에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길을 걸어간다. 그것도 아니죠. 또 조건도 아니에요. 많은 돈을 주머니에 갖고 있다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동시 상황, 때가 되는 겁니다. 많은 돈을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갖고 있을 때, 갖고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사절, 이제 여러분, 우리 이거 끝나면은, 다음 주, 여러분 7주가 되겠죠. 부사절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사절도 또 다른 복문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변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Mr. Kim 주어져 wrote, write의 과거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은 능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바꿀 때는 능동태의 목적이 주어로 나가는 거죠. 그랬죠? 왜? 이 noble을 목적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noble은 여러분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사물이 글 쓰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랬죠? 글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동태는 이제 우리 다음에 또 하겠지만 형태가 be 플러스 pp가 되겠죠. 과거니까 was written, write, wrote, writte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Mr. Kim은 이렇게 행위자로서 by Mr. Kim 뒤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단문이 여러분 다른 문장과 또 결합되는 거 보겠습니다. The novel was written by Mr. Kim. 그런데 그 소설은 it는 바로 the novel을 받겠죠. 여학생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있었다. 이 단문과 단문을 이번에는 중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and 접속사하고 it는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novel which was written by Mr. Kim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본동사가 wa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r. Kim이 쓴 소설은 특히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복문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계대명사절에서 이 주격과 비동사는 생략이 된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The novel written by Mr. Kim. 이게 또 주어가 되겠습니다. Was especially popular with girls.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설은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written이 의미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줄어들어서
The novel by Mr. Kim이 되는 거죠. 이게 주어고 was가 원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The letter is written. 역시 수동태죠. In English, 영어로 쓰여졌다. 이 문장하고 It is easy to read. 읽기가 쉽다. 이거 물론 it는 the letter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단문을 우리 중문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 letter is written in English, and죠. 그런데 그것은 읽기가 쉽다. 이번에 and하고 it를 여러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 letter which is written in English, 여기까지가 주어고 is가 원동사입니다. is easy to read. 우리 역시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생략이 되면 written만 남겠죠. The letter written in English, 이게 주어입니다. is가 원동사.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는 편지를 쓰는 수밖에 없겠죠. 역시 written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written을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뭐만 나와요? The letter in English만 남겠죠. 영어로 쓴 편지, 영어 편지가 되겠습니다. 영어 편지는 읽기가 쉽다 해서 여러분 다시 단문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복문이 그렇죠? 다시 단문으로 여기 위에서도 여러분 역시 이 복문이 단문으로 여러분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 단문의 정인 해봤었죠? 여러분 주어 동사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을 우리가 단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written은 여러분 wrote, written, write의 과거분사인데 이건 준동사라 그랬죠? 여러분 준동사는 본동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랬죠?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영장문을 통해 형용사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랬죠? 작가다 여러분, 작가다. 이탈리아 작가다. 근데 무슨 작가? 신곡을 쓴 작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단테 알리기에리 여러분 요거 주어 그 다음에 동사 was an Italian writer. 이탈리아 작가다. 여러분 뒤에서 꾸밉니다. 무슨 작가? Who wrote the Divine Comedy. 그랬죠? 신곡을 썼던 작가다. 이거 여러분 복문으로 표현한 거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늘 해왔듯이 중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컴마 and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러분 두 개의 단문으로 또 펼쳐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느 문장이 좋으냐 하는 건 없습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단문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중문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좀 복문으로 좀 더 결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이지 어느 문장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로만시는 언어다 여러분 언어다. 이게 이제 문장 주절이 되겠죠. 근데 어디서 온 언어? 라틴어에서 온 언어다. 요새 여러분 뉴스 보니까 그 알라모라고 있습니다. 알라모라고 그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라 그러는데 요즘 그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이 아람어가 점점 사라진다고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 세계 곳곳에 아주 소수의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언어들이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사라진다고 그러네요. 이 로만시는 저 스위스 북동부 쪽에서 쓰이는 언어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로만시 주어 is a language. 어떤 언어? 여러분, 요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가 와야 되겠죠. which comes from 라틴어에서 온 언어이다. 복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중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 컴마 and가 돼야 되겠죠. 로만시는 언어인데 그런데 이 언어는 라틴어에서 왔다. 여러분 각기 단문으로 여러분 쓸 수도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영장문으로 형용사절 이야기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은 배다, 여러분, 배다. 이 문장.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있죠.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배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The Titanic was a ship이 되겠죠. 배다. 근데 무슨 배예요? 사물이니까 that을 썼습니다. sink하고 sank죠. 가라앉은 배. 언제? 아니, 어디서가 되겠죠? In the North Atlantic Ocean. 북대서양. 언제? 1912년에. 이걸 우리 여러분 이렇게 중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각기 단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it는 그렇죠? 타이타닉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그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뒤에 위치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절이 여러분 문장 가운데에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친구다. 어떤 사람? 길모퉁이에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the man is my friend가 주절인 거죠. 그죠? 그 사람은 내 친구다. 근데 어떤 사람? Who is standing on the street corner. 길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친구다. 해서 이번엔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갔네요. 역시 이걸 중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컴마 and가 되겠죠. 그리고 각기 여러분 단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오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어저께 텔레비전으로 본 영화는 스파이더맨이다. 여러분 The movie was Spider-Man. 이게 이제 주절이 되겠죠. 그랬죠? 이번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여러분 문장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랬죠? movie가 여러분 사물이니까 which 쓴 거고 with so에 여러분 목적이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어디로 갔느냐? movie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텔레비전으로 언제? 어젯밤에 봤던 영화는 스파이더맨이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 중문으로 표현할 수가. 이 중문으로 표현할 때 이게 this movie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엔 각기 또 단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this movie 여기 자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movie와 이 movie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본문으로 관계대명사절로 표현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안에 들어간 거 해보겠습니다. 톰이 우리에게 해준 영화는 매우 톰이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는 매우 흥미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흥미가 있었다, 매우 흥미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무슨 이야기? 탐이 해준 이야기. 그죠? 이번엔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told의 목적어 없잖아요. 어디 갔느냐? 스토리가 된 거죠. 이거 중문으로 바꾸면 the story was extremely interesting and 그런데 재밌는데 그런데 탐이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죠. 역시 여러분 단문으로 그죠? 두 개의 단문으로 나눴을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문장이 그랬죠?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랬죠. 쓰는 사람 마음대로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중문으로 쓸 수도 있고 복문으로 쓸 수도 있게 오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영장문으로 우리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이야기해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절이 그 문장 끝에 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관계대명사절이 문장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으로써
관계 대명사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7주차가 되겠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종속절의 마지막 종류인 부사절, 그렇죠?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사절은 또 이유절, 양보절, 조건절, 때의절로 나누어지고 또 이 부사절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렇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